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운 내시라고 오늘 빨간색 옷을 입어봤는데요. 1시간 동안 붉은 장대 양봉의 기운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한 채 마감을 했죠. 우리 시장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요.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질린 채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3,100선을 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1.14%가량 하락한 3,097선의 장을 마쳤는데 3,1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밑돈 것은 지난 8월 23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깊게 밀렸습니다. 2.16%가량 하락하면서 1,012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보험과 전기가스 업종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선 기관의 매도가 짙었는데요. 먼저 기관이 5,500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보였고 개인이 5,6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4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했습니다. 4,457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기관이 2,3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07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 원을 넘게 매도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보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파랗게 질린 시장에서도 수익을 찾아주기 위해서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전문가님, 너무나도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애타게 전문가님만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좀 처음 출연한 것 같은데 증시 흐름이 이렇게 또 출연하는 날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수익날 종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출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서 과연 이 다음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방향성 그 부분도 제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방향만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방향성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종목들까지 한번 잘 잡아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슈팅스탁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신 다음에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요.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뜹니다. 그 아래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여러분들 다 보이실 겁니다. 그 노란색 바를 클릭하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 시간 최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고 자세한 전략을 세워드리고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북한이 2주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단화를 발표한 뒤 사흘 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유엔 안보정상회 이사회의 결의 위반 사안인 탄도미사일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전장 반산주들이 반짝였습니다. 한일 단조 오전장에 11% 급등했지만 장 막판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마감을 했고요. 김여정 담화로 인해서 전일 상한가로 마감했던 경협주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4%가량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제유가가 올 들어서 끊임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브렌트유와 WTI 등 국제유가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요. WTI는 87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가 원유 공급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의 가격 역시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강세 S오일은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일부 석유화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 넘게 상승한 26만 3,5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글로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전 세계인의 오징어 게임 신드롬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넷플릭스가 선보인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76개국 국가에서 최고 인기 작품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시리즈가 처음으로 공개된 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약 열흘 만에 전 세계 관객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1위를 기록하지 못한 나라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정재의 소속사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2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오늘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디어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인기, 글로벌 이슈로 봐야 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화해 제스처를 내놓는 듯 하다가 그로 인해서 월요일 날 남북 경협주가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좀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전쟁 중인 국가잖아요. 지금 이제 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좀 위태로운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가 외신들 보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환율이 급등하게 되죠.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을 출회하고 매도를 하는 투매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인 빅텍, 한일단조 그리고 뭐 휴니드, 퍼스텍, 뭐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느냐 그런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음에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시장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 흐름의 방향성을 좀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것이되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이 어떤 불확실성, 어떤 악재들이 시장에 좀 내포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보셔야 될 것이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미국의 부채가 상당히 좀 거의 뭐 폭발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 정부의 이 셧다운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디폴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본연으로 따져봤을 때 10월 달에 휴장일이 무려 2번이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휴장일이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 월요일도 휴장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장일이 있는 달에는 항상 투심 자체가 강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가지고 명절 전에도 계속 박스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기뻐하지 말아라. 어차피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환호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장 계속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부분, 이 부분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석탄 이런 에너지원과 관련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즉슨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장을 좀 덮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강해지면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불확실성도 지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전대미문의 전력난에 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을 못 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악재가 지금 거의 6개, 7개나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조정장이라고 표현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한번 하락을 했다가 언젠가 다시 상승한다는 얘기죠. 하락장과 조정장은 틀립니다. 하락장은 계속 빠지는 장세고, 조정장은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인데, 저는 한 번의 하락을 거치고 다시금 반등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달 이 슈팅 스탁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 박스권 장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스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일정 가격대에서 계속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흐름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8월 달부터 계속 지금 하락하고요. 8월 때 크게 하락했죠. 그다음 다시금 상승을 해주고, 다시금 하락하고, 다시금 상승하고,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적은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과거 흐름을 보면 과거에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박스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작년 차트거든요.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또 하락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 흐름도 작년과 매우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물려 계신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래량 없이 빠지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 발전에 포커싱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금 4차 산업혁명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차 나오고 있죠. 우주 산업 계속 개발하고 있죠. 시대는 계속 발전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고요. 경제 발전 결국에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고, 딱 결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박스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장세에서는 결국 수급이 몰립니다. 오늘도 1,700개, 1,800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10개 이내 소수 종목들에서는 2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 종목들 지금 슈팅 시장에서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도 그런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한번 끝까지 방송 시청해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수급이 몰리는 장세라는 점, 이 점을 꼭 포커싱 맞추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박스권 행보를 이어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상향 곡선을 그려갈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국제증시 이야기하시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유가에 대한 상승 강세장, 그리고 천연가스 강세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당분간 더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긴축 재정을 펼칠 수
요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앞으로 글로벌 정책 좀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뭐 저기 추운 러시아에서 폭염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보셔야 될 것이 좀 탄소 중립 요 부분에 좀 눈여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탄소 중립과 국제유가 천연가스 상승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린플레이션이 뭐냐? 지금 강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정책에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런 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 포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동력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통제하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치솟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탄소 관련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면 뭐 이런 그린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원자재 자체의 상승세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또한 결국에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성에너지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이 천연가스 그리고 국제유가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냐면 벌써 73%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상한갔기 때문에. 자,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100% 변동성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지금 70%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뭐 그 외 등등 뭐 G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입니다. 자, 결국에 오늘자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은 대부분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눈여보셔야 될 것은 글로벌 이벤트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지만 이 글로벌 이벤트를 눈여겨보지 못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에 1,700개, 1,800개 거의 뭐 2,000개 가까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10개에서 20개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 쏘고 20% 이상 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거의 80%, 90%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뉴스, 국제유가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나깨나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하자, 주목을 하자. 이 부분 제가 또 강조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별별 이슈 한번 여쭤볼 텐데요.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 쉽게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CEO가 넷플릭스에서 선보인 모든 작품 중에 가장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 호평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인가요, 그럼?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버킷 스튜디오 급등한 거 보셨잖아요. 네. 그냥 딱 보면 이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뭐 오징어 게임이 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 했다 하면 이제 전 세계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쳤어야 됐어요. 이건 글로벌 이벤트구나. 이게 아메어사 항상 얘기한 글로벌 이벤트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이제 좀 사고를 확장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이 일단은 이 오징어 게임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이제 오징어 게임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K 콘텐츠들은 얼마나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부분을 저는 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 이렇게 K 콘텐츠 자체가요 이번에만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관심을 받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부분들이 딱 나오면 일단 기본 2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 작년에 기생충, 네. 기생충이 이제 저 아카데미에서 상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청룡 영화상이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어요. 글로벌 이벤트죠.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 대비 100% 움직인다고 했는데 바른손이라는 종목 어떻게 상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서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이 무려 280% 올라갔어요. 그것도 뭐 한 2주, 3주 걸린 게 아닙니다. 그냥 단 일주일 만에 그냥 상한가만 5번 갔어요. 상한가만 5번. 그만큼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콘텐츠가 상당히 지금 곽강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한번 관심을 받으면 이 주가 자체는 이렇게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겠고, 바른손 ENA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이 미국의 아카데미에서 상 받으면서 저점 대비해서 250%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죠. 자, 이렇기 때문에 K 콘텐츠 상당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SM 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미나리라는 영화가 저기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서 저점 대비해서 무려 거의 뭐 15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승리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승리호라고 그 송중기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위지웍 스튜디오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2021년도 1월 달부터 거의 뭐 130% 정도, 한 2개월 만에 이렇게 상승한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버키 스튜디오가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느냐? 저점 대비해서 무려 170%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자,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로. 그 다음에 쇼박스. 자,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1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오징어 게임 다음에 한국의 드라마가 어떤 게 나올지 상당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하고 포커싱을 맞추신다면 아마 제2의 버키 스튜디오도 공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떤 드라마들이 나올지 후보군들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네, 몇 개 안 됐는데 거기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가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이슈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 급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천연가스가 전거래일 대비 10.21%가량 오른 $5 73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2014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성에너지는 한국가스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천연가스 충전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오후장에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가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2%대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BTS가 11월과 12월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공연 이후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특히나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이틀째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팜스토리입니다. 이엔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는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임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엔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포함하고 있는 팜스토리가 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른 수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버킷 스튜디오. 오늘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연 배우 이정재의 소속사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엮이게 됐는데요. 오늘 장 초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 아랫도리를 길게 달고요.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입니다. SO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SO일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일 WTI 11월 인도분과 브렌트유는 모두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기록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유가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연말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1만 6,500원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고요. 이 중에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앞서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대성에너지인데 대성에너지 아무래도 천연가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앞으로도 좀 긍정적이라도 봐도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천연가스와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그리고 이제 석탄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종목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큰 호재가 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정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이상기후가 올 여름부터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뭐 폭염, 폭우, 그다음에 뭐 폭설 뭐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오염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 넘어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탄소 배출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기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강제적으로 이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원자재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정책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그린 플러스에 관련된 우려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대성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과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성에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사실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원자재와 관련된 이 변동성 자체는 일단은 상당히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거에 원자재들이 변동성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는지 몇 종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제 철강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냐? 무려 400%가 거의 뭐 3개월 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점, 이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포스코 강판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국제 철강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8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국제유가가 갑자기 훅 튀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저점 대비 단기간에 13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 무려 2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통제가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포스코 강판 경우에는 뭐 한 400% 정도, 그 다음에 동국제 200% 이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성에너지는 상승해봤자 지금 70%밖에 상승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상승세가 적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오늘 상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보다는 강력한 종목이요. 수급 또한 지금 몰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성에너지를 통해서 뭐 대성에너지가 상승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그린플레이션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되겠고, 다시 한 번 더 친환경과 그리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종목을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도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넷제로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쉽게 줄어들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버킷스튜디오입니다. 앞서 별별 이슈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버킷스튜디오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심하게 좀 흔드는 모습이에요. 네,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보den줘야 되고 이제 제2의 버킷 스튜디오가 어떤 종목이 될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국의 K 콘텐츠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생충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미나리, 승리호, 그 다음에 이번에 오징어 게임까지 거의 뭐 다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K 콘텐츠가 히트를 치면 그냥 주가는 거의 뭐 20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징어 게임 다음에 드라마가 안 나오느냐, 넷플릭스 시리즈가 안 나오느냐,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른손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바른손 ENA. 자, 바른손 ENA 저점 대비해서 280%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런 종목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찍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점 대비 280% 단기간에 상승한 모습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바른손 EN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저점 대비 250% 상승하는 흐름 보셨죠? 자, 이게 바로 콘텐츠 때문에 상승을 한 겁니다. 그만큼 K 콘텐츠가 한번 주목을 받으면 저점 대비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위지웍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승리호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들, SM 라이트 디자인, 미나리 관련된 이슈, 미나리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면서 상당히 크게 상승한 모습, 100% 이상 상승했죠. 그것도 장기적인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버킷 스튜디오도 그렇고요. 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거의 뭐 140%, 150% 단기간에 상승했고,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그냥 거의 뭐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버킷 스튜디오가 될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의 후속 K 콘텐츠가 될 수 있을 만한 거기에 대한 관련주가 제가 봤을 때 저점 대비 100%를 가장 빠르게 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있을 11시 온라인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아까 보셨죠? 100%, 200%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수급이 한 개, 두 개 종목들로 확 몰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은 이 방송 끝나고 11시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 이 네이밥에다가 슈팅 스탁이라고 핸드폰으로 치면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제2의 버킷 스튜디오는 또 어떠한 종목일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 네 글자 검색을 해주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입장하신 다음에 스크롤 쭉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방송 중에는 못다한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자세하게 또 나눌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제2의 버킷 스튜디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꼭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베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가장 먼저 여쭤볼 종목은요. DSC 인베스트먼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월 23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고가 6,0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95%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나는 좀 신규로 진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신규 진입도 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상당히 좋은 자리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복합 모멘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느냐? 바로 SM랩이라고 SM랩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한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한 회사 바로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선 정책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그 대선 정책주와도 연결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린 구간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횡보를 계속하다가 지금 장대 양봉을 좀 살짝 그려주면서 상승세, 그러니까 추세 전환의 흐름이죠. 추세 전환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6,300원, 6,500원 자리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캔들 흐름을 보시면 계속 도지형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온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도지형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추세 전환의 흐름이 이어지는 흐름이고 그리고 지금 61선 대비해서 지금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자체가. 근데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딩 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합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안심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인테크인데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9월 15일 날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고 최고가 27,8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좀 거래량이 동반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네.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네,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코삭이 좀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한 흐름도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이제 하락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전공정, 후공정 이 부분에 대한 자동화 장비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공정과 후공정 이 두 개를 다 취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진입 장벽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가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봤을 때 배열 자체가 지금 정배열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배열이 유지가 된다면 계속 추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요. 그다음에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저점 지켜주면서 거래량 없이 계속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급이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번쯤은 더 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래량이 한 번만 터지고 두 번째 거래량 안 터졌습니다. 이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질 때 제가 봤을 때 2,900원, 29,000원, 3만 원 정도의 목표가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월봉의 흐름도요. 상당히 매력적인 흐름이고 그다음에 주봉의 흐름도 지금 이동 평균선이 수렴한 이후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상당히 조금 강력하게 홀딩 하셔가지고 목표가 29,003만 원까지 잘 들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는 상승으로 추가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황금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중간 점검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효자 종목도 한번 여쭤봐야겠죠. 홈센터 홀딩스인데요. 지난달 24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고가 2,735원을 기준으로 92%의 상승률을 달성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금 2,000원 선을 회복했거든요. 네, 다시금 좀 접근해도 될까요? 좀 이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래요? 정책주들은 뭐 저점 대비 거의 뭐 500%까지도 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이제 진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좀 이제 뒤처진 그런 이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지금 거의 뭐 100% 가까운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수익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홈센터 홀딩스 같은 종목이 또 나올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다? 제2의 오징어 게임. 거기서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K 콘텐츠를 주목하고 있고 그 K 콘텐츠가 한번 터지면 기본 200%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 지금 꼭 잡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 들고요. 이번 재료만큼은 글로벌 이벤트 재료이기 때문에 이게 암행어사 전문 특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11시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에 너무나도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기간에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 다음 홈센터 홀딩스, 그 다음 오징어 게임을 따라갈 수 있는 버킷 스튜디오와 관련된 종목을 또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해 주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쭈르륵 뜨게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 그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부터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대거 풀어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죠? 네, 이렇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5개 종목, 별 5개 종목들 리뷰를 했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떠한 공략주를 선별해 오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저는 그린플레이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이 국제유가 이 부분에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또 이제 같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유가 상승의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원자재 상승과 관련된 종목은 거의 뭐 포스코 강판 400%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한 280% 정도 상승했고,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중앙에너비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대비해서 100%, 저점 대비해서 100%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8월 달 저점 대비 최고가까지 70% 정도밖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기대 수익률 15% 정도는 우리가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대량 거래량 한번 터지고 눌림목이 오늘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 흐름이면 충분히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수익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시가 이하에서 좀 한번 시초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목표 같은 경우 22,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손절가 18,000원 이렇게 박스 잡아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이 부분 참고하시고 좋은 수익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은 중앙 에너비스였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글로벌 이벤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공략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이 거의 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는 국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또 무료 방송에서는 제2의 오징어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이 여러 종목에 한 번에 몰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종목에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겠고 단기간에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뭐 200%, 300% 충분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버킷 스튜디오가 거의 뭐 180% 정도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근 200%인데 그 오징어 게임 후속 넷플릭스 K 콘텐츠가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관련주 분명 제가 봤을 때 제2의 버킷 스튜디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변동성 100% 정도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장주 어디서 공개하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이고요.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네이밥 있죠? 네이밥에다가 이 핸드폰으로 슈팅 스탁 검색하면 되니까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더욱 자세한 것은 우리 앵커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뉴스가 뜨고 나서 버킷 스튜디오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신 사이에 이미 날아가 버리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2의 오징어 게임의 후속주를 또 공개한다고 하니까 무료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들 사진 있고요. 그 아래에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보입니다. 지금 노란색 바에 방송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 20분에는 또 활성화가 되니까요. 11시 20분부터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 꼭 후속주에 대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뒤숭숭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1시간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